GTSM 관련 뭐 튜토리얼이랑 어떤 커스텀 팩터 이런 관련된 내용들을 해주실 거고, 박영선 박사님은 뭐 아마 처음에 간단히 소개해 주시겠지만 이제 저랑 같이 김바잉거시 연구실 졸업을 해서 주 연구 분야는 레이더 기반의 어떤 오도메트리, 레이더 기반 슬램 내용들을 주로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레이더에 대한 내용, 레이더도 여러 가지 타입이 있죠. 레이더에 관한 내용이나 레이더에서 어떻게 모션 정보를 다시 추출을 내는 이런 과정들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들이 있으면은 잘 질문을 하면 좋겠습니다. 현재는 이제 전자통신연구원 인공지능연구소 지능 로보틱스 본부 자율주행 지능 연구실에서 근무를 하고 계십니다. 그럼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영상이고요. 아니 이제 교수님께서 이 뭐 내용을 좀 준비해달라고 하셨을 때 저는 이제 좀 완전히 이렇게 뭐 IMU 프리 인테그레이션이나 GTSM에 대해서 완전히 모르는 상태에서 이렇게 좀 진행을 해야 되는가 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기 와가지고 들어보니까 생각보다 좀 잘 하고 계신다고 들어가지고 좀 뭐 학생들 생각 다를 수 있어요. 아 그런가요? 그래서 혹시 뭐 아는 내용이더라도 뭐 이렇게 이런 내용이구나 하고 다시 한번 보셔도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또 뭐 보시다가 어려운 내용이나 뭐 좀 다시 설명 듣고 싶다 하면은 뭐 말씀해 주셔도 되고, 아니면 뭐 나중에 또 뭐 메일 같은 걸로 다시 연락을 주셔도 제가 친절히 설명드릴 수 있으니까 좀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맨 처음 발표할 내용은 이제 IMU 프리 인테그레이션 요거 논문에 대해서 진행을 할 거고요. 요거 논문을 혹시 보신 적은 있으신가요? 꽤 보신 끄덕끄덕 하시는 거 보니까 꽤 보신 적이 있으신 것 같은데 되게 TRO 논문이고, 되게 여기 크리스티안 포스터, 루카 카를론, 프랭크 델러트, 그리고 다비드 스카라모짜 이렇게 해가지고 되게 진짜 우리 쪽에서 거장이신 분들이 이렇게 쓴 논문이고, 좀 수식이 되게 많은데 저 같은 경우에는 좀 맨 처음에 이 논문을 봤을 때 맨 처음 딱 이렇게 보고 나서는 머릿속에 아무것도 든 게 없었어요. 분명히 봤는데 수식이 너무 많고 좀 기초 지식이 부족하다 보니까 너무 좀 이해가 잘 안 됐는데 좀 많이 좀 보다 보니까 이해가 된 케이스고, 그러면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교수님이 설명해 주셨지만 이제 간단하게 다시 설명을 드리면, 저는 이제 인하대에서 전자과에서 학사를 하고 이제 전기과에서 이영상 교수님 연구실에서 석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카이스트에서 박사하고 지금 애트리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슬램이란 게 일단 우리 뭐 다 잘 아시겠지만 그냥 간단히 생각을 해보면 뭐 어떤 센서를 가지고 이제 주변 환경을 인식을 해서 그 다음에 뭐 주변 환경이 뭐 어떻게 생겼느냐에 따라서 뭐 이렇게 맵을 만들기도 하고 내 위치를 보정하기도 하는 그런 거를 슬램이라고 하죠. 그래서 슬램은 이런 퍼셉션, 주변 환경을 인식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주변 환경에서 어떤 특정한 주변 환경 중에서도 이런 좀 컨시스턴트한 좀 어떤 피처라는 거를 뽑아서 이제 그 피처들의 뭐 위치나 이런 거를 통해서 그 내 위치를 추정하기도 하고 또 주변 환경을 추정하기도 하는 그런 걸 종합적으로 말해서 슬램이라고 하죠. 근데 이제 슬램에서 프론트 엔드, 백 엔드 이렇게 두 가지 구분을 또 하게 되는데요. 프론트 엔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당연히 앞쪽에 있어서 프론트 엔드라고 하겠지만 뭐 퍼셉션 그리고 피처 익스트랙션, 그래서 뭐 센서에 좀 디펜던시가 있는 거를
프론트엔드라고 하고요. 그리고 그 센서에서 나온 데이터를 받아서 이제 어떤 좀 뒤쪽에서 뭐 옵티마이제이션을 한다든지 추정을 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센서들 데이터를 모아서 좀 어떤 그런 계산 쪽을 하는 게 백엔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좀 슬램을 좀 초반에 접하셨다라고 하면 보통 프론트엔드에 관심이 뭐 더 있을 수도 있고 또 이제 보통 슬램이라고 하면 뭐 센서를 가지고 뭐 어떤 그 위치나 맵을 추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좀 프론트엔드 쪽에 좀 치중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쪽 뒤에서 이제 옵티마이제이션을 하는 부분 또한 슬램의 일부분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 백엔드 알고리즘을 이제 뭐 얘기를 하는데 그냥 크게 필터링, 픽스드 레그 스무딩 그리고 풀 스무딩 이렇게 나눠지게 되고요. 이제 보통 이 픽스드 레그 스무딩이랑 풀 스무딩은 이제 굳이 이제 차이를 두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이 필터링이랑 스무딩 이렇게 크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필터링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당연히 어느 정도 경험이 있으시다고 하니까 뭐 칼만 필터나 뭐 언신티드 뭐 칼만 필터 그리고 뭐 여러 가지 필터 관련 알고리즘들이 있죠. 우리가 알고 있는. 그래서 이제 그런 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여기 하이 컴플렉시티라고 나와 있는데 그 우리가 데이터를 관리를 할 때 그런 필터 같은 경우에는 보통 그 행렬으로 관리를 하게 되죠. 그래서 뭐 행렬 계산을 막 해가지고 뭐 칼만 필터 경우에는 뭐 칼만 개인을 구하고 뭐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어떤 매트릭스 안에 이제 뭐 내가 계산을 하고 싶은 뭐 이고 모션이나 뭐 위치나 뭐 랜드마크나 이런 거를 다 넣어야 되기 때문에 뭐 중간에 빼고 뭐 더하고 이런 것도 굉장히 어렵죠. 뭐 행렬으로 이루어져 있으면. 그러다 보니까 좀 컴플렉시티가 되게 크고 또 뭐 어떤 안 좋은 데이터를 빼고 넣고 하기가 좀 어렵다 보니까 좀 뭐 노이즈나 이런 거에도 되게 좀 안 좋은 그런 성능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픽스드 레그 스무딩 그리고 풀 스무딩 그래서 스무딩으로 나온 알고리즘들이 이제 이런 매트릭스를 사용을 한 게 아니라 이제 우리 뭐 GT쌤이나 이런 걸 사용하다 보면 이제 그래프라는 걸로 데이터를 이제 관리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요 매트릭스 폼보다도 이제 그래프로 관리를 하는 게 이제 조금 더 뭐랄까 좀 혹시 그 데이터 구조 들으신 적 있으신가요? 네, 데이터 구조 들으셨으면 아시겠지만 뭐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이렇게 빼고 넣고 하는 뭐 그런 알고리즘들도 이미 다 나와 있고 하다 보니까 데이터를 관리하기가 되게 쉬워지고요. 그리고 이 데이터가 너무 안 좋다라고 하면 뭐 당연히 빼기도 쉬워지는 거고. 그래서 이제 필터링보다 조금 더 이제 정확할 수 있다라는 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에서는 이제 적혀지는 게 리니얼라이징 패스트 메저먼트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좀 그러니까 필터 알고리즘에는 이 리니얼라이징이라는 개념이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어떤 내가 이 선형화를 할 때 리니얼라이즈를 할 때 내가 초기 위치를 어느 위치에 잡아주느냐에 따라서 이 값들이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내가 지금 어떤 계산을 해서 어느 위치에 있는데 그 위치에서 리니얼라이즈를 하는 것과 그리고 맨 처음에 리니얼라이즈 한 번만 하고 그 값으로 계산을 계속 하는 거는 또 값이 굉장히 오차가 많이 크게 나기 때문에 이 리니얼라이징이라는 것을 계속 해줘야 좀 더 정확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그거를 이제 스무딩에서는 좀 계속 해줄 수 있다라는 것을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 스무딩이라는 것도 이제 뭐 완전히 효율적이다라고
알고리즘은 아니라서, 그러니까 뭐 그래프로 관리를 한다고 해도 이제 뭐 되게 여러 가지, 그러니까 이 리니어라이징 같은 것도 이제 픽스드 레그 스무딩 같은 경우에는 그 완전히 내가 갖고 있는 모든 데이터들을 다 리니어라이징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제 어느 일정 정도 픽스드 레그라는 뜻이 이제 어느 윈도우 안에서만 이 리니어라이징을 하기 때문에 이제 조금 성능이 좀 떨어질 수는 있다, 이런 얘기고요. 그리고 이제 풀 스무딩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당연히 좀 이름에서 보면 아시겠지만 이제 모든 데이터를 가지고 모든 데이터를 다 최적화를 시키기 때문에 굉장히 정확하겠지만 또 컴플렉시티가 굉장히 높겠죠. 그래서 뭐 각자 이런 장단점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 하게 될 요거 IMU 프리 인테그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GTSM에 이제 들어가 있잖아요. 이제 GTSM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래프를 기반으로 하고 있고, 그래서 뭐 요거 두 개, 특히 이제 풀 스무딩 쪽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논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보통 우리가 측정을 하게 되면 요거 IM 뭐 왼쪽처럼 되겠죠. 요 IMU 메저먼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뭐 빠른 프리퀀시로 데이터가 들어오게 될 거고, 뭐 카메라 프레임도 뭐 여러 개가 들어오게 될 거고요. 랜드마크가 딱 있을 때. 그런데 이 IMU 프리 인테그레이션 논문에서는 쪽이 IMU 메저먼트들을 조금 더 이렇게 누적을 해가지고 말 그대로 프리 인테그레이션을 해가지고 조금 더 적은 데이터가 들어가면서도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게, 그리고 이제 카메라 같은 경우에도 이 프레임들을 다 쓰는 게 아니라 키 프레임만 사용을 해서 이제 더 뭐 정확한 그 계산을 할 수 있게 하려는 것이 이 논문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그냥 간단히 생각했을 때 그냥 이렇게 다 넣어버리면 되지 않냐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굉장히 많은 데이터를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뭐 컴플렉시티들이 있을 거고, 그리고 오히려 거기에서 오는 뭐 노이즈나 이런 거를 관리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그 더 안 좋아지는 측면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거를 우리는 이런 식으로 간략화, 심플리파이를 함으로써 더 좋은 성능을 얻고 동시에 더 컴플렉시티를 낮추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딱 그 논문 초반을 보면 그 리만 지오메트리라는 게 딱 써져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맨 처음에 이 논문을 봤을 때 이게 뭐지? 그냥 아예 이거 자체의 그 이런 그 어떤 내용이라는 것을 아예 그냥 이해 자체를 못하고 이게 뭐지라고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이제 요 IMU 프리 인테그레이션 논문을 좀 이해를 하려면 이쪽에 대한 그 선행 지식이 수반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제 좀 내용을 넣어봤고요. 그래서 이제 이 리만 지오메트리를 이제 간단하게 볼 건데, 이제 요거를 보려면 이제 완전히 사실 수학이에요, 수학. 그래서 이제 뭐 데피니션 정의를 해서 그거 가지고 뭐 어떤 시오렘을 만들고 뭐 이런 내용인데, 일단은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냐면 이 유클리디안 스페이스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유클리디안 스페이스의 정의가 무엇인가 라고 하면 여러 가지 정의가 있지만 요거는 그 중에 하나예요. 파이나이트 디멘저널 이너 프로덕트 스페이스다 라고 하는 거죠. 뭐 리얼 넘버는 뭐 당연한 거고. 그래서 요게 뭐 어떤 뜻이냐라고 했을 때, 저도 이걸 쉽게 뭐 내용 인터넷을 막 다 찾아보고 이거를 쉽게 좀 설명해 보려 했을 때, 이게 정확한 내용은 아니지만 좀 쉽게 설명을 해보려고 했을 때, 이 유클리디안 스페이스에서는 이 이너 프로덕트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내적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뭐 수학 공부를 해봤을 때 이제 내적을 가지고 뭐 어떤 두 가지 이 라인에 대해서 이 각도를 잴 수가 있잖아요.
있는데 이제 그 각도를 쟀을 때 유클리디안 스페이스에서는 뭐 예를 들어서 삼각형이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요 각도 안쪽 각도를 잰다고 하면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180도가 나오겠죠. 근데 만약에 넌 유클리디안 스페이스라고 하면은 딱 봤을 때 180도보다 더 크게 보이죠. 이 안쪽 각도를 다 잰다고 하면요. 그래서 우리가 좀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이런 뭐 각도 측정이라든지 이런 이너 프로덕트가 들어가는 이런 계산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그게 성립하는 게 유클리디안 스페이스고요. 그리고 그게 성립하지 않는 게 논 유클리디안 스페이스예요. 이거는 뭐 증명 이런 게 있는 게 아니라 이건 데피니션이어가지고 이건 이대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또 매니폴드라는 걸 알아야 돼요. 또 매니폴드는 뭔가라고 했을 때 매니폴드는 토폴로지컬 스페이스인데 무슨 스페이스냐? 로컬리 리sembles 유클리디안 스페이스. 그러니까 로컬리 유클리디안 스페이스인 거예요. 그래서 이 원을 봐보면 여기 이제 뭐 색깔로 다 이렇게 표시가 돼 있죠. 그러니까 원의 윗부분은 이렇게 좀 호가 될 거고 그 호는 이렇게 쭉 펴면 이렇게 직선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저쪽 면에서는 어떤 그 유클리디안 우리가 일반적으로 계산하는 계산들이 들어 맞을 거고 그리고 이쪽은 이런 파란색은 파란색대로 빨간색은 빨간색대로 초록색은 초록색대로 그 부분에 대한 유클리디안 스페이스로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다 합쳐놓으면 유클리디안 스페이스가 아니에요. 이 원이라는 건. 그래서 이 매니폴드라는 거는 부분적으로 유클리디안 스페이스다. 요거를 좀 잘 생각을 해 놓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은 리만 지오메트리를 하기 위해서 리만 매니폴드라는 걸 알아야 되는데 리만 매니폴드는 무엇이냐? 요것도 데피니션입니다. 요것도 그냥 그대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리만 매니폴드나 리만 스페이스라는 거는 뭐 이렇게 써져 있지만 결국에 어떤 한 점에서 탄젠트 스페이스가 정의될 수 있으면 그 리만 매니폴드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P라는 한 점에서 여기를 접점으로 하는 탄젠트 스페이스가 있고 그리고 그 탄젠트 스페이스는 매니폴드니까 뭐겠죠? 유클리디안 스페이스겠죠. 그래서 이 탄젠트 스페이스 사실 이 구는 유클리디안 스페이스가 아니라서 우리가 뭐 일반적으로 계산하는 뭐 이너 프로덕트나 뭐 그런 계산이 들어맞지 않아요. 근데 요거를 이렇게 탄젠트 스페이스로 갈 수 있고 탄젠트 스페이스는 유클리디안 스페이스이기 때문에 이제 여기에서 좀 어떤 근사한 계산을 해서 요 원으로 이렇게 그 보내준다면 어떤 조금 더 쉬운 계산 쉬우면서도 좀 더 그냥 일반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정확한 계산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리만 매니폴드는 이런 식으로 정의가 되고요. 그리고 논문을 보면 요거 SO3라고 해서 스페셜 오소고널 그룹이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이제 또 이거를 완전히 처음부터 다 보려면 그룹의 정의부터 다 봐야 되는데 이제 그거는 너무 많은 시간이 필요하니까 이제 그거는 좀 뺐고요. 그래서 SO3라는 게 뭐냐라고 하면은 뭐 그룹이라는 거는 그냥 어떤 단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어떤 모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냥 말 그대로요. 그래서 어떤 모임이냐? 3D 로테이션 매트리스의 모임이래요. 그리고 어떻게 정의되느냐라고 하면 요 SO3를 구성하는 그 매트릭스들은 뭐 3x 이거 3니까 3x 3이고 그리고 R 트랜스포즈 R이 그 아이덴티티네요. 그러면은 그 인버스가 트랜스포즈랑 똑같다는 거죠.
그리고 디터미넌트는 1인. 그럼 완전히 우리가 처음에 이미 알고 있던 그 로테이션 매트릭스의 그 조건에 부합하는 거죠. 그래서 이 SO3는 보통 이런 구의 그 면이라고 할까요? 그 안쪽 말고 구의 면으로 그 표현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유클리디안 스페이스의 그런 계산들이 맞지 않는 거고, 그래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로테이션을 뭐 이렇게 옮긴다, 그러니까 로테이션을 뭐 각도 0에서 뭐 각도 30으로 이렇게 트랜스포메이션을 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그냥 알고 있던 계산법으로 이렇게 그냥 하잖아요. 그냥 매트릭스 곱해가지고. 근데 사실 그게 좀 부정확한 계산일 수 있다라는 거를 이제 요거를 공부하다 보시면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고 아까 이제 요 스페셜 월서구널 그룹 같은 경우에는 이 그 구를 말하는 거고요. 그리고 아까 그 매니폴드에서는 탄젠트 그 스페이스를 정의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탄젠트 스페이스, 그러니까 좀 더 계산이 쉬운, 좀 쉽게 말하면 좀 더 계산이 쉬운 스페이스로 이렇게 옮기는 탄젠트 스페이스가 여기 스몰 SO3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는 이제 저 면 우리가 알고 있는 유클리디안 스페이스니까 면으로 표현되게 되는 거고, 이런 그 일반 평면으로 표현을 할 수 있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그 SO3에 있는 어떤 한 점을 이런 식으로 그 스몰 SO3의 어떤 벡터로 나타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는 조금 더 들어가야 되는 내용이긴 한데, 그냥 요거는 그냥 이렇게 그냥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그 SO3에 있는 어떤 한 점, 그러니까 어떤 로테이션의 한 값을 스몰 SO3의 벡터로 나타낼 수 있다. 요거 이런 식으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게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로테이션의 어떤 한 위치가 여기 접점에서부터 여기 점까지 트랜스포메이션해서 움직였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요거를 그냥 우리가 그냥 로테이션을 트랜스포메이션, 우리가 기존에 하던 방법으로 트랜스포메이션을 하면은 좀 틀리다고 했잖아요. 유클리디안 스페이스가 아니기 때문에. 그럼 이거를 어떻게 계산을 해야 될까? 그러니까 어떤 한 로테이션 위치에서 어떤 다른 로테이션 위치로 갈 때 중간에 어떤 계산을 해야 정확한 로테이션의 로테이션의 변화를 구할 수가 있느냐라고 했을 때, 뭐 이제 요거는 이제 그 이렇게 옮겼을 때 이제 익스포넨셜을 사용해서 간다는 얘기인데, 요거는 좀 나중에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움직인다고 했을 때 이제 먼저 이 SO3라는 그 스몰 SO3라는 이거 평면에다가 옮겨야 되겠죠. 근데 옮길 때 로그를 사용을 하게 되고요. 그러니까 구에서 평면으로 옮길 때 로그를 사용하게 되고, 여기에서 이 평면에서 렐러티브를 계산을 하게 되고요. 아까 그 벡터 가지고요. 아까 정의했죠, 벡터. 그래서 벡터를 가지고 렐러티브를 계산하게 되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그냥 알고 있는 그냥 벡터 그의 뭐 마이너스나 플러스를 통해서 움직이게 되면, 그러면은 그냥 여기는 유클리디안 스페이스니까 그냥 계산을 쉽게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 계산을 해서 다시 구로 돌려주려면 이제 익스포넨셜 계산을 해야 되는 거고요. 왜 로그를 쓰고 익스포넨셜을 쓰냐라고 했을 때,
익스포넨셜의 정의가 요거 혹시 기억나시나요? 뭐 고등학교 때 했을 텐데 저도 몰라가지고 이번에 찾아봤어요. 이게 고등학교 때 했던 거더라고요. 그래서 익스포넨셜이란 게 뭐 이렇게 표현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뭐 n을 무한대로 가져갔을 때 그냥 이 수식에 대한 뭐 약간 물리적인 내용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무튼 그런 걸 좀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래서 n이 무한대로 갈 때 그러면 여기 n이 무한대로 가고 저쪽 n도 무한대로 가겠죠. 그러면은 엄청나게 많이 곱하겠죠, 요거를. 그리고 여기는 거의 0에 가까울 거고, 근데 요거를 엄청나게 많이 곱하면 뭐 익스포넨셜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요게 이제 익스포넨셜의 정의인데, 그러면은 여기에서 요게 왜 익스포넨셜로 정의가 되느냐? 저 수식을 간단하게 생각을 해보면 내가 원래 있던 아이덴티티, 그러니까 내가 원래 이 탄젠트 스페이스를 지정을 했던 탄젠트 스페이스를 계산을 했던 그 딱 점 P에서 거기에서 조금씩 x만큼, 근데 아주 조금씩 마치 적분하는 것처럼, 그래서 n이 무한대로 가는 거죠. 적분하는 것처럼. 그래서 아주 조금씩 움직였을 때 이 구에서 여기서 조금씩 움직이는 걸 계산을 해야 되잖아요. 다 더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이렇게 직선으로 하면 틀리게 되는 거고, 여기에서 조금씩 아까 적분을 계산을 하는 것처럼 더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요거를 표현할 수 있는 수식이 어떤 요거 익스포넨셜이라는 거고, 그래서 이 익스포넨셜을 통해서 어떤 점에서 다른 내가 원하는 렐러티브를 계산을 하고 싶은 다른 점까지의 렐러티브를 계산을 하는데 쓰이는 게 익스포넨셜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거의 반대는 로그니까 당연히 이쪽으로 올 때는 로그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뭐 이제 요 아래쪽 수식들은 이제 논문에 나와 있는 수식인데, 이제 요것도 어떻게 보면 아이덴티티, 내가 처음에 지정한 어떤 P라는 점에서 요거 세타만큼 P만큼 조금씩 계속 n이 무한대니까 조금씩 계속 움직여가지고 직선으로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그 구의 면을 따라서 조금씩 움직여서 그거를 다 더한 것이 이렇게 된다는 거고, 그게 이렇게 간단하게 어프로시메이션을 하면 이렇게 간단하게 나타낼 수 있다. 그래서 익스포넨셜 맵이랑 로그 맵이라는 것을 사용을 해서 이 SO3에서 유클리디안 스몰 SO3를 매핑을 서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잘 되느냐, 이게 뭐 잘 되면 얼마나 잘 되느냐라고 했을 때 이게 실제 인터넷에 있는 GIF 파일이거든요. 그래서 오일러 앵글 가지고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하는 렐러티브를 구했을 때 좀 뭔가 인터폴레이션이 잘 안 될 것 같죠.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실제로는 이 구를 따라서 렐러티브를 구해야 되는데 이 유클리디안으로 우리가 그냥 우리가 알고 있던 그 계산법으로 그냥 계산을 하면은 이렇게 오차가 이렇게 되게 크게 난다는 거고요. 실제 로테이션은 이런 식으로 움직인다.
그래서 이 익스포넨셜 로그 맵을 사용을 해서 뭐 리만 지오메트리를 사용을 해서 로테이션을 구하는 게 더 정확하다라는 거를 뭐 이런 걸로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아주 간단하게 그 리만 지오메트리나 뭐 SO3나 뭐 그런 거를 왜 쓰느냐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제 나머지는 다 수식이에요. 진짜 내용이 뭐 다른 내용이 있다기보다는 진짜 다 수식이거든요. 그래서 뭐 수식을 좀 살펴보면 이제 IMU 모델 앤 모션 인테그레이션. 일단 IMU 프리 인테그레이션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IMU부터 봐보면 IMU의 측정 모델은 이제 순서대로 그냥 따라가면 돼요. 요거는 각속도죠. 그리고 요거는 가속도. 그래서 각속도는 각속도 플러스 바이어스 플러스 노이즈. 그냥 노테이션을 제가 따로 안 써놔가지고 그냥 그 보고 그냥 네, 외우시면 될 것 같고 가속도는 노테이션이 들어가고 가속도 마이너스 그 중력 가속도 플러스 바이어스 플러스 노이즈. 그 IMU의 그 계산을 거치지 않았을 때 그냥 순수한 IMU 값을 보면 바이어스라는 게 있다는 거는 알고 계시나요? 뭐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 네, 뭐 IMU라는 그 센서의 특성상 그거는 뭐 측정을 하는 그런 안에 들어있는 그 측정을 하는 그 센서의 특성상 뭐 바이어스라는 게 그냥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고, 그런 거를 이제 최대한 처리를 해서 데이터로 이제 나오게 되는데요. 이제 그런 거를 좀 보완하기 위해서 모델은 뭐 당연히 바이어스랑 노이즈가 있다라는 가정을 해놓고 저런 거를 빼서 실제 값이 얼마다라는 것을 계산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정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내가 그 플랫폼의 키네마틱 모델 같은 경우에는 그냥 뭐 로테이션, 그러니까 여기 다시 다 붙어 있죠. 그래서 다 그 미분 방정식이죠. 그래서 그 로테이션이랑 각가속도를 합치면 이거 로테이션의 변화량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벨로시티의 변화량이 가속도일 거고, 포지션의 변화량이 벨로시티일 거고. 요거는 뭐 그냥 설명 안 드려도 될 것 같고. 그래서 키네매틱 모델인데 타임 t 플러스 델타 t에서는 그럼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러면은 t 플러스 델타 t를 다 넣으면 되겠죠. 근데 그 사이에 값이 뭐 어떻게 되는지 모르니까 적분으로 다 들어가는 거예요. 다 더하는 건데. 그냥 좀 적분이 이해하기가 어렵다면은 이제 차분인가요? 차분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계산이 다 되게 되고요. 요거는 다 뭐 이해는 가시죠? 요거 혹시 이해 안 가시는 분? 그냥 뭐 속도의 가속도 변화량을 합치면 뭐 변화된 속도가 나오는 거고, 이거는 속도랑 가속도 다 해가지고 그 포지션이 나오는 거고. 그런데 이제 키네매틱 모델의 타임 t 플러스 델타 t인데 이제 가정을 하는 겁니다. 좀 쉬운 계산을 위해서. 가속도랑 각가속도가 컨스턴트 할 경우에는 그러면은 컨스턴트 계속 가속도랑 각가속도가 컨스턴트 하면 이런 적분들을 그냥 다 썸으로 나타낼 수 있겠죠.
그래서 적분을 없애기 위해서 이제 어떤 가정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그냥 그 각가속도에 그냥 델타 t를 곱한 거, 가속도에 델타 t를 곱한 거, 뭐 이런 식으로 그냥 그 심플리피케이션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거기에서 as a function of the IMU measurement. 그러면은 아까 IMU 측정 모델을 각가속도랑 가속도를 여기다 이제 그대로 집어넣으면 되죠. 요수식에다가 그대로 집어넣으면 이제 다 써져 있어요. 그대로 집어넣으면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건 결국 뭐예요? IMU에 의해서 키네마틱 모델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나타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델타 t, t 플러스 델타 t, 그러니까 요 한 틱에 대해서 이 한 틱에서 IMU의 정보가 들어왔을 때 이 키네마틱 모델이 어떻게 바뀌는지에 대해서 지금 알아본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지금 프리 인테그레이션이죠. 그러면은 요거 델타 t를 엄청나게 이제 모아가지고 요 우리가 원하는 타임 스텝부터 원하는 타임 스텝까지 그 사이에 누적된 그 프리 인테그레이션 된 IMU 값을 하나처럼 이거 하나처럼 이렇게 쓰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여기서 또 누적을 해야죠. 우리는 지금까지 그 요거 델타 t만큼 요만큼 누적을 한 거예요 지금. 근데 여기에서 i부터 j까지로 하면 이제 델타 t를 요만큼 또 누적을 해야죠. 그래서 i부터 j까지 하려면 이제 뭐 로테이션이니까 위쪽은 이제 곱셈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고요. 나머지는 다 이제 닷셈으로 이렇게 썸으로 다 이렇게 나타나게 되죠. 그럼 그 사이 값을 요 델타, 그러니까 GT쌤을 써보셨으면 알겠지만 어떤 노드를 주고 그 다음 노드를 이 맨 처음 준 노드와 연결을 할 때 요 다음 노드의 위치를 아니 그 어떤 값을 줘요? 아니면 그 사이 값의 차이를 줘요? 보통은 그러니까 이제 뭐 아예 값을 줘버리는 때도 있지만 보통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센서를 사용할 때 렐러티브 센서의 어떤 라이다라고 생각하면은 라이다의 첫 번째 스캔과 두 번째 스캔에 뭐 어떤 차이가 생겼냐를 계산을 해서 그 차이만큼 모션이 차이가 난다라는 거를 계산을 하잖아요. 그래서 보통은 어떤 노드를 주고 다음 노드를 줬을 때 이 다음 노드의 값을 내가 계산해서 주는 게 아니라 between 요 렐러티브를 그냥 주면 자기가 알아서 계산을 하죠. 그래서 보통 이렇게 렐러티브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계산을 하게 돼요. 그래서 요거를 뭐 만약에 우리가 커스텀 팩터를 만들고 싶다라고 했을 때 요 식을 렐러티브를 우리가 수식으로 이렇게 손으로 풀어가지고 계산을 해서 그거를 이제 코드로 집어 넣으면 내가 뭐 원하는 팩터를 뭐 만들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일단 뭐 좀 말이 길었고 렐러티브를 계산을 하면 뭐 이거는 그냥 이 이전 값에서 그냥 옮겨가지고 그리고 이것도 이제 당연히 그냥 다 그 계산해가지고 뭐 이거는
자세히 데리베이션 하진 않을게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뭐 이런 수식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럼 요게 이제 우리가 원하는 그 렐러티브인 거예요. 렐러티브 그 수식. 그러면은 요 렐러티브 수식에서 일단 로테이션을 봤을 때 아까 오메가는 그냥 일반 측정 값이었고 오메가 요거 tilde 그리고 B는 바이어스 요거 자이로 바이어스였죠. 그리고 에타가 들어간 거는 노이즈였죠. 근데 요거를 여기 요것도 이제 논문에 보면은 다 이제 자세히 나와 있는데 요것도 데리베이션 하지는 않겠지만 이퀘이션 7이랑 이퀘이션 11을 사용을 하면 이렇게 분리를 할 수 있어요. 어떻게 분리를 하냐면 요거는 우리가 이제 뭐 실제 계산을 하는 값이고, 그러니까 추정을 하는 값이고, 그러니까 이 추정값에는 측정값이랑 바이어스가 같이 들어있죠. 근데 요거는 노이즈예요. 그래서 노이즈랑 측정값을 분리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왜 이렇게 하는지는 이제 이따가 보시면 되고요. 벨로시티도 마찬가지로 뭐 측정값이랑 바이어스 그리고 노이즈를 나누는 거고, 포지션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그냥 좀 간략화를 했을 때 그냥 이렇게 노이즈를 그냥 이 델타 뭐 어떤 값, 델타 벨로시티, 델타 P라고 하면은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네, 그래서 이제 요거를 그 프리인테그레이션 팩터에서 계산을 하는 그 렐러티브 값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아까부터 계속 들어가 있는 바이어스 같은 경우에는 바이어스는 그 논문에 보시면 슬로울리 베링 바이어스라고 이렇게 나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왜 이런 뜻이냐, 슬로울리 베링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요거 델타 T 사이에서는 이 바이어스가 바뀌지 않아요. 계속 똑같이, 그러니까 I부터 J까지는 계속 다 똑같다고 예측을 하죠. 그래서 요거 델타 T 요거 사이에서는 바뀌지는 않지만 요 I랑 J를 넘어갔을 때는 바뀔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계산하는 스텝에서는 바뀌지 않는데 그 다음 스텝을 계산할 때는 바뀔 수 있다. 근데 다른 그 베리어블들은 이제 계속 이렇게 실시간으로 바뀔 수 있지만 요 바이어스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그 어떻게 보면은 바이어스 모델을 이런 식으로 둔 거죠. 뭐 당연히 다른 좋은 모델이 있으면 될 수 있는데 일단 여기서는 이렇게 모델을 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또 앞쪽에 뭐가 빠져 있냐면 여기에서는 그 노이즈만 앞으로 뺐잖아요. 뒤로. 근데 여기에는 뭐가 빠져 있냐면 바이어스가 로테이션에 주는 영향, 바이어스가 벨로시티에 주는 영향, 바이어스가 그 포지션에 주는 영향. 이게 바이어스에 따라서 당연히 뭐 센서 값이 차이가 나니까 거기에서 오차들이 또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여기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유도가 되어 있지 않죠. 그래서 바이어스 업데이트에 따른 이제 그 뭐냐 실제 값이 어떻게 업데이트가 되느냐, 바이어스가 어떻게 바뀌느냐에 따라서 요거는 실제 바이어스 값이고요. 자 여기 실수로 안 넣은 것 같은데 이쪽을 보면은 바이어스 값 플러스 뭐 어떤 값 해가지고 이제 뭐 노이즈 값이나 되겠죠. 그래서
이제 실제 측정한 바이어스 값이 되는 거고. 그래서 요 뜻이 그냥 이게 실제 뭐 수식으로 뭐 어떻게 된다 이런 거를 그렇게 생각을 한다기보다는 로테이션에서 바이어스에 의해 그 결정되는 어떤 값 변화량으로 좀 물리적으로 좀 이해를 하면은 더 이제 쉽죠. 그래서 바이어스 실제 바이어스에다가 바이어스에 의해서 변하는 변화값 그리고 벨로시티에서 그 자이로 바이어스에 의해서 생기는 벨로시티의 변화값과 엑셀러레이션 바이어스에 의해서 생기는 벨로시티의 변화값 이런 거를 이제 다 그 모델에 집어 넣어줘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이 레지듀얼이라는 건데 그 아까 그 두 가지 계산했던 팩터 그 렐러티브 팩터에 그것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 팩터에서 우리가 실제 측정한 값과 계산한 값이 얼마나 차이가 나느냐를 그 에러를 줄여서 가장 적합한 그 결과값을 찾는 게 아까 말했던 이 옵티마이제이션이고 요게 백엔드의 아주 기본적인 그러니까 백엔드에서 해야 되는 일인 거죠. 그래서 요 레지듀얼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럼 레지듀얼은 아까 우리가 프리인테그레이티드 메저먼트 모델에서 바이어스에 대해서 업데이트된 모델을 뺀 게 레지듀얼이 되는 거예요. 바이어스 이게 그러니까 바이어스 이쪽이 바이어스에 의해서만 그 업데이트된 모델이 아니라 여기 이제 실제 그 바이어스가 이전 바이어스일 때 예측된 모델이 있고 거기에 바이어스가 업데이트됨으로써 어떻게 변한다라는 그 값인 거고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뭐 어떤 약간 아날리틱하게 계산된 값과 요거는 좀 메저먼트를 통해서 그 실제 측정된 값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추정한 어떤 값에서 측정된 값을 빼면 이제 레지듀얼이 나오는 거고 이게 이제 아주 기본적인 그 백엔드에서 사용하는 그 추정값에서 측정값을 뺀다라는 이제 그 부분이 요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 레지듀얼 값을 이제 또 잘 이제 코드에 넣어가지고 이제 그 레지듀얼을 이제 그 가장 코스트가 낮게 변하는 방향으로 그 최적화를 하게 되는 거고요. 뭐 GTSem이나 이런 데에서. 일단 여기까지 해서 그 IMU 프리 인테그레이션은 여기 이제 레지듀얼을 구하면은 이제 사실 끝이 난 거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 IMU 팩터를 만들게 되는데 이제 이따가 보겠지만 이제 요거를 다 이제 실제 코드에도 이런 식으로 다 들어가 있고요. 이제 혹시 이 부분에 이제 좀 이해가 안 되거나 이런 부분이 있다고 하시면 이게 이제 뒤쪽에 논문 뒤쪽에 어펜딕스가 나와 있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훨씬 자세히 풀어놨어요.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 레터 논문을 이제 요거 IMU 프리 인테그레이션이랑 이제 레이더 쪽으로 이제 그쪽으로 했는데 거기 그 논문을 쓸 때도 제가 이제 다 요게 이제 딱 봤을 때는 아 이렇게 되겠구나라고 하긴 하지만 이게 손으로 풀어보면 또 다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 이렇게 손으로 다 풀어가지고 유도를 해서 이제 논문을 그렇게 썼던 거고, 이제 좀 그렇게 어떻게 돌아가는지 해봐야 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제 뒤에 어펜딕스를 보시면 잘 나와 있으니까 이제 그거를 보시고 좀 유도를 해보시고 하면은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요게 사실 논문이 IMU 프리 인테그레이션만 들어가 있는 게 아니죠. 그 VIO죠. 비주얼 이너셜 오도메트리죠. 그래서 이제 비주얼 쪽도 들어가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리만 매니폴드에서 또 비주얼 팩터를 데리베이션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것도 간단하게 보면 싱글 이미지 리프로젝션 에러, 이거는 뭐 그냥 측정 값에서 저거 이제 프로젝션 한 값을 뺀 거고, 이제 보통 이제 요 코스트를 많이 쓰죠. 근데 리트렉션이라는 걸 해요. 리트렉션이 뭐냐면 아까 그 여기 써져 있죠. 리프트 투 더 탄젠트 스페이스. 탄젠트 스페이스로 또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바로 계산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뭐 SO3나 뭐 리만 매니폴드에서 뭐 계산을 한다고 하면 꼭 그거를 생각하시면 돼요. 그 탄젠트 스페이스로 보내서 계산을 한 다음에 다시 원래 스페이스로 온다. 요거를 항상 기억을 하시면 되고. 그래서 일단 여기도 좀 더 정확한 계산을 하기 위해서 일단 탄젠트 스페이스로 보내서,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바뀐 게 없어 보이지만 이게 탄젠트 스페이스로 보냈다는 그 표시거든요. 그 다음에 그쪽에서 이제 요게 지금 보통 그냥 어떤 알파벳이 있고 괄호를 쳐져 있으면은 보통 넌리니어 펑션이잖아요. 그거를 리니어라이제이션을 해서 이제 자코비안 F, 자코비안 E로 나타내게 되고요. 이게 여기에서 로는 랜드마크예요. 그리고 T는 요거 포지션이랑 각도, 내 자신의, 그리고 로는 랜드마크의 뭐 그런 포지션, 각도나 뭐 그런 게 다 들어있겠죠. 그리고 요거를 이제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요거 썸을 빼고 그 대신에 이제 스택을 시켜요. 요거를 그 매트릭스를 이렇게 다 더해서 또 다 더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쫙 그 컨케이트네이트를 해서 그 매트릭스를 여기다 또 집어넣는 거고. 요거는 그냥 뭐 심플리피케이션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랜드마크에 의한 그 값을 계산을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이 코스트를 최소화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랜드마크 요 베리어블이 얼마여야 되냐 하면은 요거는 0 해가지고 그냥 다 옮기는 거잖아요. 코스트 요게 최소화돼야 되니까. 그러면은 여기 마이너스 2 플러스 요대로 되잖아요. 그냥 옮겨가지고 0이라 해가지고 옮겨가지고 하면. 근데 이제 보통 그 완전히 정사각 행렬들이 아니거든요. 이런 값들 같은 경우에. 그래서 이제 보통 수도 인버스가 되는 거고, 수도 인버스를 이제 인터넷에 이제 자코비안 수도 인버스라고 검색을 해보면 이 수도 인버스가 이렇게 바뀌어요. 뭐 어려운 거 없죠. 그래서 요거를 이 값을 그대로 이 컨케이트네이트된 요 코스트에다가 넣어주면, 그러니까 베리어블을 찾기 위해서 넣어주면 그냥 뭐 이런 수식이 되는 거고, 이제 각 그 포인트들마다 T 요거는 그대로 있잖아요. 내 위치들마다 계산 값들을 이제 다 계산을 해서 다 싹 넣어주면 어떤 코스트가 나오게 되고, 이제 그거를 이제 최소화시키는
그런 팩터가 되는 거죠. 그렇게 하면 비전 팩터가.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프리 인테그레이션이랑 비전 팩터를 리만 매니폴드에서 이렇게 뭐 유도를 하고 팩터를 만들고 레지듀얼을 계산을 하는 거에 대해서 좀 확인을 해봤고요. 그래서 뭐 아까 여기서 컨트리뷰션이라고 말한 거 있죠. 이렇게 되게 많은 뭐 IMU 메저먼트나 카메라 프레임들을 이제 프리 인테그레이션된 뭐 벡터 뭐 몇 개, 그리고 키 프레임 몇 개 이런 식으로 심플리파이를 하면서도 더 좋은 성능을 낼 수 있게 이렇게 하는 방법 논문입니다. 여기 일단 논문 설명은 여기까지고요. 혹시 궁금한 거 있으신 분? 네. 일단 발표 너무 잘 들었습니다. 네. 저는 궁금한 게 두 가지 정도가 있었는데 네. 혹시 실제 바이어스 값을 측정하는 방법을 사실 제가 잘 모르겠어가지고 네. 그거에 대해서 일단 질문. 네네. 또. 그러고 네. 그 어쨌든 이 논문 자체가 제가 생각했을 땐 타임 컴플렉시티가 줄어든다고 생각이 됐었는데 네. 어쨌든 계산을 할 때 탄젠 스페이스로 보내고 네. 다시 돌아오는 과정이 포함이 되면은 네. 이런 과정에서 이 갔다가 돌아오는 과정에 대한 타임 컴플렉시티가 네. 더 생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갑자기 들어가지고 네네. 혹시 뭐 네. 이제 일단 뭐 두 번째 얘기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뭐 당연히 이제 뭐 더 추가되는 거니까 그런 계산들이, 그리고 그런 계산들이 사실 가벼운 계산들은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당연히 그 어떤 그런 계산 컴플렉시티에 비해서 훨씬 더 좋은, 그리고 실제 맞는 값을 이제 뭐 계산을 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그런 거에 대해서 네, 하는 거고요. 그리고 아까 바이어스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어떤 값을 측정을 한다는 게 아니라 초기 값을 그냥 0으로 줘버려요 보통.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바이어스가 얼마가 차이 나는 만큼 오차가 생길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다른 것도 또 맞춰 나가면서요, 다른 베리어블들도. 그러면 다른 베리어블들이 어느 정도 맞춰졌는데 또 오차가 생긴다 하면은 그게 이제 바이어스 오차가 될 거고, 이제 그만큼 또 바이어스 값이 어느 정도 이제 되는 거죠. 네. 근데 또 오차가 나면은 이제 그거에 따라서 이제 천천히, 그러니까 다른 베리어블들은 여기에서 여기 델타 t 요거 사이에서도 이렇게 바뀌어서 추정이 돼서 이제 한 번에 합쳐서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면 바이어스는 굉장히 천천히, 여기는 이만큼은 똑같다고 생각해요. 그 다음에 이만큼은 또 똑같다고 추정을 한 다음에 그 다음 스텝에서 또 똑같다고 생각을 하고, 네,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오차 딱 다 전체 다 계산을 하고 오차가 얼마큼 나왔어, 이거는 바이어스일 것이다. 이거 이렇게. 죄송한데 제가 잘못 이해한 건지 모르겠는데 그 네. 바이어스 오차라는 게 다른 메저먼트 데이터들을 네. 통해서 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그 바이어스라는 게 그러니까 사실 뭐 실제로 뭐 아날리틱하게 계산을 하려고 하면은 굉장히 좀 어떻게, 왜냐면은 이게 센서마다 다 다르고 네. 이게 예측하기 어려운 값이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서는 어떻게 그거를 풀었냐면 그냥 아주 간단히 생각을 하면 앞에 그 바이어스가 일단 없다고 생각을 하고 앞에서 다 풀어요. 네. 근데 내가 계산을 해봤는데 실제 메저먼트랑 내 계산 값이랑 몇이 오차가 나. 네. 그럼 이거는 바이어스 값이야. 아, 이렇게. 네. 네. 저도 질문한가요? 네. 발표 감사합니다. 저는 그 현재 석사 과정을 보고 있는 박주용이라고. 네. 그 결국엔 저게 이제 현재 다른 프레임 사이에 있는 IMU 값들을 누적시키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면 사실 카메라랑 IMU랑 싱크가 완벽하게 맞지는 않잖아요. 네네. 그러면 그걸 정할 때 그 기준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i와 저 j 사이에 누적시킬 때 저 i와 j를 정하는 어떤 그 IMU 값의 기준은 그 해당 그 키프레임의 싱크와 가장 가까운 걸 기준 이렇게 정하나요? 네. 그리고 그게 조금 더 일반적으로 하는 방법에 비해서 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유가 이거는 누적을 해서 어느 정도의 좀 로버스트한 값을 한다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누적을 하면 이게 어떤 한 값에 그 어떤 한 값인데 이제 뭐 얼마만큼의 타임 싱크가 안 맞아서 얼마만큼의 오차가 나면 굉장히 좀 클 수가 있지만 이거는 이 사이의 값을 다 이제 그냥 간단하게 생각해보면 평균을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한 값을 쓰는 것보다는 그 타임이 안 맞아서 생기는 그런 오차에 대한 그런 리지스턴스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네, 더 로버스트하다고 해야 될까요? 네, 그런 게 있는. 저도 질문할게요. 네. 보통 우리가 그 렐러티브 팩터를 쓸 때는 네. 60고 렐러티브를 주잖아요. 네. 포즈 벡터 같은 거 만들 때는 엑셀에 지금 이렇게 든다. 근데 그렇게 주는데 곧 이제 IMU가 들어가게 되면 이게 사실 팩터가 팩터에 컴포넌트가 추가되는데 네. 그거의 차이랑 예를 들어 그리고 두 번째는 그렇다면 우리가 일반적인 포즈 그래프 시스템에서는 벨로시티 텀이 없게 되는데 그 두 가지 텀이 같이 에러 텀으로 들어갔을 때 섞여서 사용될 수 있는지 같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처음 말씀하셨던 게 이제 뭐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이런 뭐 벨로시티 텀이나 뭐 그런 뭐 추가적으로 되는 텀이 뭐 더 정확하게 만드느냐 뭐 그런 거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그러니까 네. 학생들이 이제 그 보통 네. 그 포즈 팩터 60까지는 아는데 네네. 벨로시티나 IMU가 들어가게 되면 네. 어떤 것들이 추가되는 건가? 어떻게 추가되는 건가? 어떤 것들이? 네. 팩터 관점에서 근데 이게 결국에 그러니까 벨로시티 같은 것도 뭐 벨로시티는 뭐 안 쓰는데 이제 추가됐다고 볼 수도 있지만 그냥 뭐 어떻게 보면은 그냥 일반적으로 벨로시티를 쓰지 않는 그 다른 팩터들에서도 그러니까 다른 플랜에서도 그냥 요거는 이렇게 데리베이션 해놓고 그냥 뭐 요거는 그냥 사용하지 않고 그냥 그 포지션 값만 뽑아낸다든지 어차피 포지션은 벨로시티랑 관련이 있으니까요. 그런 식으로 한다든지 그러니까 그거는 진짜 사용자 마음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그러니까 여기에도 이렇게 나와 있지만 내가 원하는 값이 포지션만 있다라고 하면은 벨로시티를 넣긴 넣지만 그 포지션만 계산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벨로시티 팩터를 빼버리고 여기다가 그냥 벨로시티를 다 수식에 넣어가지고 계산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 포지션 값에다가 그러다 보니까 요거는 이제 이 논문에서 어떻게 하나의 제시한 팩터인 거지. 이거는 이제 개발을 하는 사람이 나는 그냥 벨로시티를 요거를 그냥 팩터 자체를 빼버리고 나는 전부 다 나는 따로 이거 벨로시티를 계산을 해서 요거 포지션에 들어가는 걸 따로 넣어줄 거다 라고 하면은 그거는 또 그 연구자의 그 하나의 방법인 것 같고 그래서 그거는 정말 그 연구자의 자유에 맡길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두 번째도 비슷한 거였어요. 네. 이제 그럼 예를 들어 우리가 라이다 네. 오토메트리 같은 거 했을 때는 사실 벨로시티 텀 따로 만들진 않잖아요. 네네네. 근데 이제 예를 들어 중간에 팩터 가지고 뭐 라이다 오토메트리로도 포즈 팩터를 만들어주고 네. 여기서는 사실 이제 랜드마크 기준으로 프레셔하는 거를 이제 네. 리트랙션 해가지고 팩터를 만드는 건데 네. 근데 포즈를 만들 때는 사실 그렇게 정의를 하진 않으니까 네. 60 포즈 팩터들이 일반적이잖아요. 네네. 그러면 그게 저기서 이제 벨로시티 팩터가 추가된다면 에러 모델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에러 모델. 네. 그러니까 라이다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라이다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좀 속도를
측정하기는 약간 어려울 것 같고, 그러니까 라이다로 하려면은 그냥 컨스턴트 벨로시티 모델이 될 것 같고요. 벨로시티 팩터를 넣는다면.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요거 이미지 팩터 같은 경우에는 뭐 벨로시티라는 게 따로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미지 팩터가 그냥 따로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사실 그러니까 IMU만 가지고 벨로시티 벡터를 업데이트를 시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다 당연히 다 연동돼서 이렇게 최적화가 되는 거지만, 어떻게 보면은 이제 벨로시티 같은 경우, 이제 포지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그 아까 이미지 벡터에 의해서도 직접적으로 변하게 이렇게 최적화가 될 수도 있지만, 벨로시티는 그런 게 아니고, 벨로시티는 어떻게 보면 그 다른 팩터의 영향을 굉장히 적게 받기 때문에 거의 IMU 값으로만 돌아가는 팩터고, 그러다 보면은 이제 사실 이런 팩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연구자가 정말 그냥 어떻게 뭐 추가를 해도 되고 아니면 아예 빼도 되고 이제 그런 팩터라고 생각이 들고요. 뭐 라이다에서 사용을 하게 된다면 이제 사실 이 정도로 이렇게 복잡한 수식이 나오지는 않기 때문에 이제 굳이 벨로시티를 IMU에 이렇게 그 커플링 시키지는 않을 것 같고, 저 같으면 그냥 뭐 포즈나 로테이션만 커플링을 시키는 방향으로 가면 되지 않을까. 요거는 이제 그대로 쓰는, IMU를 그대로 쓰는 방법으로 그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또 뭐 방금 우선 정말 잘 들었습니다. 네. 석사 과정 최근 처음입니다. 좀 진짜 개인적인 궁금증이었는데 이제 이 렐러티브한 모션을 추정하는 전체 과정에서 네. 이제 센서 데이터가 그 라지 SO3에서 정의가 되니까 네. 이제 탄젠트 스페이스로 올렸다가 네. 계산하고 다시 내리고 네. 이 과정이 계속 반복적으로 진행이 되는데 네. 이제 아까 그래픽에서도 봤다시피 그 조금 더 그런 식으로 연산을 하는 게 정확하다는 것을 그래픽으로 봤는데, 혹시 수치적으로 얼마나 그 차이가 있는지 그런 감을 잡을 수 있는 값들이 있을지. 수치적으로요? 사실 수치적으로 저는 이게 사실 그러니까 수치적으로 본다는 거는 뭐 내가 어떤 논문에서 수치적으로 돼 있는 걸 보든가 아니면은 내가 이제 직접 뭐 수치를 바꿔가면서 돌려가면서 이렇게 확인을 해보는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일단 얼마만큼 좋다 이렇게 딱 나와 있는 걸 제가 본 적은 없지만, 보통 최근 논문들이 이제 최근 이쪽 이제 뭐 슬램 쪽 논문들이 되게 다 이 SO3 그리고 리만 매니폴드 이런 거를 사용하려고 하는 추세고, 이제 그런 데서 봤을 때 좀 더 이게 확실히 더 정확하고, 그리고 조금 더 컴플렉시티가 높아지더라도 이게 더 이제 더 충분히 그걸 투자할 수 있을 만큼 정확하게 지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닐까라는 이제 약간 정확한 뭐 정량 분석을 이렇게 가져와라 하면은 사실 그거는 좀 뭐 찾아보면 뭐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럼 이렇게 리만 지오메트리 이용해서 하는 계산이 표준이라고 생각하면 최근에는 거의 뭐 근데 되게 뭐 어렵기도 하고, 근데 그래도 뭐 GT쌤 이런 데서 뭐 이미 이거를 하고 있어요, GT쌤에서. 그래서 우리는 그냥 갖다가 쓰면 돼. 감사합니다. 발표 너무 잘 들었습니다. 저 석사과정 강계환이라고 하고요. 사실 아까 교수님께서 하셨던 질문의 연장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제가 포즈 그래프 슬램을 직접 다 짜보진 않았지만, 그러니까 포즈 그래프 슬램이라고 할 때는 어쨌든 그 각각의 그 팩터 노드들을 줄 때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그냥 포즈 기준으로
줬었던 걸로 기억을 네. 많이 줬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네. 저는 그래서 포즈 그래프 옵티마이제이션 할 때는 그런 포즈 노드들만 주면 되고 그다음에 벨로시티 자체는 그냥 이 포즈를 구하기 위한 전초 단계라고 네네. 할까요? 네. 그렇게만 이해를 했었는데 네. 방금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거를 듣고 그러니까 벨로시티 팩터라는 걸 네. 그 포즈 그래프 옵티마이제이션에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가 네. 조금 궁금해져서 네네네. 그래서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건지 궁금해서 질문드렸습니다. 결국에 요 수식이 옵티마이제이션 수식에 들어간다는 거고요. 이 벨로시티 팩터가 들어있다는 거거든요. 이게 없고 내가 벨로시티를 그냥 따로 계산해서 이거 포즈 구할 때 쓰겠다, 포지션 구할 때 쓰겠다라고 하면 그러면은 요 수식, 요 어떤 컨스트레인트 하나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러니까 이게 어플리케이션 따라 다를 수는 있다고 생각은 하지만 그러니까 이왕이면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 정확한 센서라고 생각을 하면 뭐 로테이션과 벨로시티와 포즈가 어느 정도 서로의 그 관계성이 있을 거잖아요. 얘가 로테이션 벨로시티가 얼마면 로테이션이 대충 얼마 정도 될 거고 뭐 포즈가 대충 이 정도 될 거다. 서로의 관계성이 있고 요거를 어느 정도 지켜줘야 진짜 정확한 값이 나오는데 뭐 벨로시티가 아예 빠져버리면 이 둘의 컨스트레인트는 있는데 벨로시티는 뭐 100이 나오든 1000이 나오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컨스트레인트를 하나하나씩 집어 넣어줌으로써 조금 더 정확한 값을 얻게 되는 거고 이제 당연히 또 어플리케이션마다 달라요. 좀 뭐 센서가 좀 부정확하거나 뭐 어떤 센서는 뭐 로테이션 포지션 잘 나오는데 벨로시티가 안 나온다거나 하면 그러면은 당연히 이거를 좀 빼주는 게 맞을 수도 있고요. 네, 뭐 그런 차이가 있어요. 그러면은 제가 사실 요즘에 그 김기석 박사가 네. 만든 이제 그 SC 리오셈을 조금 보고 있었는데 그게 결국에는 리오셈이랑 그다음에 스캔 컨텍스트를 이용한 포즈 그래프를 합친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러한 그러니까 지금 보여주신 슬라이드에 있는 내용들은 네. 리오셈 땅에서 네. 그러니까 IMU 프리 인테그레이션이 이미 돼가지고 네. 결국에 리오셈 최종 아웃풋은 그 각각의 그 오토메토리인 거고 네. 그 스캔 컨텍스트 기반의 포즈 그래프 옵티마이제이션은 그러니까 앞에서 받은 그런 그 포즈 값들만 이용을 해서 옵티마이제이션을 한다고. 그거는 이제 어떻게 합쳐져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요. 저도 이제 그 소설을 보진 않아서 모르지만 이제 그냥 그 포즈만 갖다가 쓰는 건 아닐 거고요. 아마 이제 그 이미 그 노드들을 이렇게 연결한다는 것 자체가 서로 이게 다 이제 그 값들까지 같이 컨스트레인트가 되게 그 구현을 한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네. 그거를 진짜로 그 같은 그래프에 안 넣고 그래프에서 결과로 나온 값을 그 다음에 합친다고 하면은 그건 완전히 떨어져 있는 값들이겠죠. 근데 그 같은 그래프에 넣어가지고 옵티마이제이션 하면 같이 그걸 하는 거게 되겠죠. 리오스? 네, 리오셈. 근데 리오스는 따로 있어요. 그래프 2개. 그런가요? 리오스는 루졸리 냈대. 그러면- 그러니까 이미지를 안 썼고 아, 리오스는 IMU 그래프가 따로 있어서 그렇게 아예 루졸리 IMU에서 계속 이니셜 포즈 뽑고 그 이니셜 포즈를 그 글로벌 매핑 포즈 그래프에다 집어넣어서 그 이니셜 그러면 아주 되게 특이하게 났어요. 그러면 이제 또 완전히 다른 거죠. 이제 그래프가 다르니까. 일단 요것만 쓰는 거죠. 여기서 나온 값만 써서 그게 이니셜로 넣어주고. 여기서 구한 거에서 여기서 그래프 만들어서 슬라이딩 윈도우 그래프 되게 특이하게 써요. 좀. 약간 그 좀 야매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게 많은 것 같은 게 그러니까 어떤 거는 이렇게 컨스트레인트 되게 많이 줘서 해야 되고 또 어떤 거는 좀 잘 안 되는 거 있으면
컨스트레인트 뭐 하나씩 빼봐가지고 좀 잘 되게 맞춘다던가. 그거 좀 보면 좀 너무 좀 우리한테 약간 체력 걸렸어요. 받아들이는데. 또 있으신가요? 이거 아이엠 프린트레이션 뒤에 내용 더 있죠? 네, 지금 아임 이거 논문은 이제 그 뒤쪽은 다 그냥 결과 내용이어가지고 따로 넣진 않았고. 아, 오케이, 오케이. 우선 뭐 진행해 주시고 뭐 아니면 지금 아예 그 다음에 2부로 넘어가면 되는 네, 이제 지금 2부로 넘어가면 되고 좀 한 10분 정도 있다가. 아 그렇죠. 조금만 쉬었다가 그러면 조금만 쉬었다가 이제 GT쌤 파트로 넘어가는 걸로 하죠. 네. 이거. 시작 먹을래? 빨리 갔다 올게. 커피 먹을래? 아 먹었어. 부족하면 몇개 바꿔줘. 우리 인터뷰 다시 세미나 시켜야 될 것 같아. 나 감동받았다. 좀 진짜 완전 이해됐어. 너 다시 해. 안 되겠다. 그림이 미쳤다. 그러니까 슬라이드 애니메이션. 그 진짜 표정 너무 잘하. 와, 나 진짜 감동받았잖아. 그냥 이해가 돼버렸어. 스토리텔링 그 라인이 딜이네. 그러니까. 나는 그 그림에 나 지금 너무 감명 화살표. 시작하는 그림. 아까 말씀드렸던 하나도 다 필요 없어. 그냥 심플리스트 베스트. 그냥 글자 딱두 개. 아니 진짜로 이게 세미나는 이렇게 하는 거구나. 와, 진짜 감동 먹었다 진짜. 클래스가 아니라 진짜 다르다. 난 하지만 최선을 다했어 그때. 난 최선을 다했어. 근데 이게 진짜 이게 수식을 어디 적어놓는 게 아니라 머릿속에 다 있다는 거잖아. 이게 다 있으니까 되게 심플한데도 되게 이게 지려. 어떻게 하면 이해시킬 수 있을지가 머릿속에서 나오는 거야. 그냥 핵심을 알고 있는 딱 이미 그냥 씹어 모아보셔가지고. 나 방금 논문 봤는데 다 진짜 수식 논문이더라. 그 논문이. 어떤 거? 야, 내가 아까 말했던 그 논문 있었잖아. 아 아레이레터. 다 있어. 그냥. 아 그래? 그 수식들이 다 전개돼 있어. 아 그래? 그 보면은 이제 다 전개돼 있어. 와 이거야? 밑에는 안 봤는데 여기에 다 전개돼 있어. 다 수식. 이게 뭐라 한 거야? 이게 아이비 프리 아까 말씀하신 그 레터 썼다. 레이더로? 레이더는 속도를 구할 수 있어. 그럼 사실은 크게 안 다른 건가? 요 IMU 그냥 아까 비주얼 한 거 있잖아. 거기서 그냥 속도를 얘는 더 구할 수 있잖아. 레이더는 속도를 구할 수 있어. 속도 가서 속도 딴다고. 비주얼 그러니까 이미지 이거 레이더는 이미지. 레이더는 속도를 구할 수 있어? 어떻게 구하지? 나잘 몰라. 나중에 이거 거기에 아니 저 속도가 바로 나오는 거라고. 그러면 그 메저먼트가 그게 이거 멜로시티 구한다고. 녹화하니까. 네. 벨로시티 어떻게 구하는데? 근데 라이더도 요즘에는 그런 거 나오더라고. 벨로시티로. FMCW 만들던데? 해보고 만들어 주시던데 그거를. 갈 건데. 못 봤던 게 그게 표정. 네 개. 와. 이건 부족 배터리로 충분히 되나? 그냥 너무 크니까 아까